안녕하세요. 과학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선생님이 진행할 내용은 잎이 하는 일과 잎에 도달한 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되셨죠? 바로 확인해 볼게요. 먼저 잎이 하는 일을 알아볼 건데 제목에 식물이 양분을 얻는 방법 하고 나와 있어요. 잎 나오고 양분 나왔다. 잎에서 양분을 만드는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우리 친구들 보면 요즘에는 다 광합성이라는 걸 유치원 때부터 많이들 배우시는 것 같아요. 그 내용 확인해 봅니다. 식물은 무엇을 이용하나요? 빛을 이용해서 스스로 필요한 양분을 만들어요. 자, 여러분은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몸에서 양분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하죠. 그런데 식물은 이렇게 먹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 양분을 만듭니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빛을 이용해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빛, 광자예요.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양분을 합성합니다. 식물이 빛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이용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걸 광합성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것. 빛은 햇빛이 비춰주는 거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은 뿌리에서 흡수해서 줄기에 물이 이동하는 통로를 통해 잎까지 도달을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러한 광합성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난다? 잎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잎 할 때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잎에서 만든 양분은 줄기를 거쳐 뿌리, 줄기, 그리고 열매 등 각각 필요한 부분에 공급이 돼요. 여기저기 나누어져서 운반되어 사용되거나 저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뿌리에 저장되면 우리가 고구마나 무 같은 경우 먹을 수가 있고요. 줄기에 저장된 건 감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잎에서 양분을 어떤 양분을 만드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탐구를 살펴볼 건데 요거 탐구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로 반드시 출제가 되고요. 이 내용은 초등과정뿐만 아니라 중등과정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니까 미리 잘 알아두면 좋겠죠? 보시면 크기가 비슷한 고추 모종 두 개를 빛이 잘 드는 곳에 두고요. 자, 크기 비슷한 조건을 같게 했어요. 그리고 한 개에는 어둠 상자를 씌우고 다른 한 개에는 씌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르게 한 조건이 있는데 자, 그러면 다르게 한 조건이 어둠 상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다르게 한 조건이 빛이에요. 빛을 하나는 잘 받게 하고 하나는 빛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르게 한 조건 하나 찾아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같게 했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오후 각 모종에서 고추잎을 하나씩 따요. 하나는 빛을 받은 거고 하나는 받지 못한 거죠. 이렇게 따서 이 두 잎을 알코올에 넣고 물 중탕으로 해서 따뜻하게 해주면 초록색 잎에 그 초록색 색소가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빠져나간 초록색 잎 다 빠져나가면 하얀색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서 색깔 변화를 관찰할 건데 이때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하는 게 양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코올을요, 우리가 좀 따뜻하게 해야 색소가 잘 빠져나가는데 알코올 자체를 불로 가열하지 않습니다. 왜? 이유가 알코올은 불에 되게 잘 붙거든요. 불에 잘 타요. 그래서 불이 붙어서 위험하잖아. 불이 날 위험이 있죠. 그래서 직접 가열하지 않는다. 따뜻한 물에 넣고 중탕으로 해서 가열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불로 가열하지 않는다. 알아두시고요.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같은 경우는 녹말과 반응하면 무슨 색? 청람색. 이거 글자 잘 보세요. 나무로 쓰는 친구도 있는데 조심하세요. 청람색으로 변해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양분을 확인할 때, 잎에서 만든 양분 확인할 때 아이오딘과 칼륨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탐구를 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빛을 받지 못한 잎과 빛을 받은 잎에 똑같이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빛을 받지 못한 잎은 색깔 변화가 없죠. 그런데 빛을 받은 잎은 색깔이 변했어요. 무슨 색으로? 청람색으로 변했어요. 그 말은 여기에는 녹말이 있다는 거죠.
녹말이 있으니까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청람색으로 바뀐 거고 이쪽에는 녹말이 없어요. 왜 그런 거지? 뭐가 달랐지? 빛을 못 받아서. 광합성을 못했구나. 그래서 녹말이 만들어지지 않았구나 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실험 결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빛을 받은 입에서만 녹말이 만들어집니다.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받은 입만 광합성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광합성을 한 결과 뭐가 만들어졌다? 녹말이 만들어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요거 알 수 있는 사실 잘 기억해 두시고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변한다? 청람색. 꼭 머릿속에 입력하신 다음에 입에 도달한 물의 이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은요 되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광합성을 했고 이번에는 물이 뭔가 어디로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크기가 비슷한 모종 두 개를 준비를 해서 한쪽 모종은 입을 다 따요. 한쪽은 다 입을 따고 한쪽은 그대로 놔둡니다. 그렇게 해서 모종에 비닐봉지를 씌워두고 잎이 없는 모종에도 똑같이 비닐봉지를 씌워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있다가 그 비닐봉지 안쪽과 여러 가지를 관찰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비닐봉지 안쪽에 습기가 차 있고 물이 맺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이게 밑쪽에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서 그리고 줄기를 따서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놓고 이틀 동안 둔 모습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삼각 플라스크에 물이 많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거죠. 식물의 잎을 통해서 물이 날아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 없었죠. 식물의 잎이 없는 모종에서는 물이 생기지 않고요. 비닐봉지에 물도 생기지 않고 삼각 플라스크의 물도 거의 줄어들지 않는 아주 조금 줄어든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잎이 있는 쪽에서는 물방울이 생겼어요. 비닐봉지에. 그런데 이쪽에는 생기지 않았어요. 뭘 할 수 있는 걸까요? 뿌리를 통해 흡수된 물이 줄기에 물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었죠. 그 통로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잎에 도달을 하면 잎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는구나. 빠져나가서 이런 현상, 잎이 없을 때는 안 나타나니까 잎에서 빠져나가는구나 라고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을 통해 식물 밖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항상 탐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서술형으로 많이 물어봐요. 자, 요거 정리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작용일까? 증산작용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증산작용 용어 자체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식물의 잎을 통해 물이 빠져나가는 작용을 증산작용이라고 한다. 잊지 마시고요. 입에 도달하여 광합성에 이용되고 남은 물은 기공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걸 증산작용이라고 해요. 증산작용, 잎에 도달한 물이 기공을 통해 식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증산작용은 잎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식물의 꼭대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렇게 키 큰 나무 꼭대기까지 물이 어떻게 올라갈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증산작용이에요. 잎을 통해서 자꾸 빠져나가니까 밑에서 끌어올려 주는 거야. 빠져나가서 비면 아래에서 끌어올려 채워주는, 이렇게 해서 위로 물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식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도 더우면 땀이 나죠. 땀이 나서 그 땀이 식으면서 좀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시원하다 하죠. 식물도 마찬가지 증산작용을 통해서 온도를 조절하기도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잎에 도달한 물의 이동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봐야겠죠? 배운 내용 정리합니다. 우선은 잎에서는 주로 식물이 빛을 이용해서 스스로 필요한 뭘 만들죠?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이 일어난다. 광합성 의미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잎에 도달하여 광합성에 이용되고 남은 물은 잎의 어디를 통해서? 기공을 통해 식물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증산작용이라고 한다.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 꼭 가져보세요.